예, 지난주에도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결국은 지속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디커플링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디커플링 미국 시장이 오르는 부분에서 국내 시장을 지금 매수 기회다라고 외칠 수 있는 가장 이론적 근거는 일단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매력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서도 여전히 지속성 결여나는 부분들은 매수를 과감하게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경우에는 일단 21 이동 평균선의 지지력, 이번 주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들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좀 관망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박스권에서의 뚜렷한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뚜렷하게 어떤 매수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성급하게 선매수를 들어갈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살펴봤듯이 기술적 분석상에서도 일단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짧은 박스권에 형성이 되어 있고, 오늘의 경우에는 21 이동 평균선을 살짝 하회시키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본다면은 일단 코스피 지수는 21 이동 평균선에서의 지지력 테스트가 한 번 더 확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그래도 장기적인 저항대에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은 견조하게 아직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오히려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대형주 중심으로의 매도가 전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일단 지지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대형주 중심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런 부분들, 특히 현대차, 기아차 2% 넘는 하락을 함으로써 일단 21 이동 평균선을 크게 하회시켜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대형주 중심으로의 매도가 일단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보자면 전기전자, 운수장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도에 집중되는 것을 제외한다면 매수세가 없다는 점이죠. 그리고 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전자라든가 운수장비 업종에 대한 일부 매수세를 제외한다면 추가적인 매수세가 없다는 점. 그렇다면은 여타적인 종목에서의 중소형주의 산발적인 강세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의 탄력성도 여전히 지속성은 결여되어 있는 1박 2일 수준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방향성이 형성되어지지 않고 일단은 테스트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대형주에 대한 매도, 그리고 세 번째는 매기에 대한 집중력이 부재하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면 무엇보다도 조금 더 확인하는 관점들이 우선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 이동 평균선을 만약 종가상에서 하회한다면 일단 조금 더 기관 행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용할 수 있겠죠. 물론 대외적인 변수에서의 전쟁 리스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남아있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심리적인 위축이 전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래도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이겠죠. 21 이동 평균선을 하향한다면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더 기간 조정의 움직임을 보고, 매수의 시점은 주 중반 이후로 과감하게 연기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의 단기 탄력이 우위를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1박 2일의 짧은 관점, 이렇게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업종군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까? 일단 전기전자 업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전기전자 업종 자체가 21 이동 평균선의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관심은 유효하지만, 운수장비는 약간 뒤로 미루는 그러한 형태가 필요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본다면 화학업종, 철강, 금속업종, 지금 화학업종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화학, 철강 업종의 공통점은 저점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형성이 시도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유통통신 업종입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은 21 이동 평균선 위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경직성이 확보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금융업종 내에서는 지주사와 보험주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말씀을 빨리 해주셨어요.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자분들 궁금하신 거는 뭐 대북 리스크 쫙 나오는데, 이거 겁낼 필요나 우려할 필요가 과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네. 아니면 조금 좀 조심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만 짧게. 예. 굳이 과도하게 이것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매수를 클릭하는 시점만 중반으로 좀 넘겨보자. 왜냐하면은 이것을 의식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매기가 없기 때문에 굳이 먼저 들어갈 이유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갑니다. 박세진 연구원님,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인 강세를 좀 늘었는데, 코스닥도 오늘은 같이 떨어지고 있고, 1% 낙폭을 키우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오히려 말씀드렸던 부분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오히려 더 급격하게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정 확정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옵션 만기일과 같은 이벤트를 끼고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대응적인 측면을 뒤로 하고 일단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투자자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다음 포트폴리오에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을 편입을 할까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좀 수반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다시 이제 IT, 그리고 특히 뭐 스마트폰 부품주를 이제 가격 하락을 이용해서 다시 잡는다. 물론 이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겠지만, 최근 이제 주요 주체들의 포트폴리오가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과 수급적인 동향으로 봤을 때 주도 업종이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다음 먹거리를 찾는 작업도 사실 분주하게 진행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장에서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이 코스닥 시장을 주도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가장 큰 화두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성장성입니다. 모든 투자가 성장성이 수반이 돼야 되겠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숫자와 산업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 숫자로 좀 증명돼야 될 필요가 있겠거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성장성과 정책적인 부분의 수혜, 동시에 입을 수 있는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를 국정 목표의 최우선으로 제시를 하면서 핵심 산업으로 언급한 게 바로 헬스케어 산업이죠. 선진국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업종 중에 하나인데, 일단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강세가 큰 모멘텀이 있습니다. 세계 7대 제약 강국, 그리고 세계 10대 의료기기 제조 및 수출 강국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발표를 한 상태고,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 2,300억 가량 예산을 투입을 하게 되면서 정책적인 수혜를 좀 강하게 진행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국내 시장, 특히 국내 헬스케어 시장의 동향을 보자면 2011년 기준으로 한국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4조 3천억 원 수준입니다. 연평균 최근 5년간 한 8% 정도 성장하고 있는 업종으로 봤을 때 지속해서 고성장을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례없는 고령화와 웰빙, 그리고 복지의 문화가 지금 저변에 깔려 있는 관계로 성장 속도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 가장 강력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헬스케어 업종군에서 큰 트렌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좀 집중시킬 수 있을까를 좀 압축을 시킬 수가 있겠는데, 일단 치료에서 예방 시장 쪽으로 헬스케어 업종이 좀 집중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소극적 의료에서 적극적인 의료로 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진단과 예방 시장의 헬스케어 업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U 헬스케어, IT 강국으로 IT와 헬스케어 산업의 결합이 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말씀드린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 연 매출 성장률이 10% 이상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업체, 크게 세 군데 정도 뽑아보자면, 검안 장비 제조 생산하고 있는 국내 1위 업체 휴비츠, 그리고 방사선 촬영기와 같은 디지털 영상 장비의 최첨단 카메라 장치 설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뷰웍스, 휴대용 자가 혈당 측정기기, 그리고 콜레스테롤 측정기기 등을 판매하고 있는 인포피아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성장성과 정책적 모멘텀이 결합된 투자처만큼 강력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업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비상을 시작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번에 변동성을 활용해서 좋은 타이밍에 포트폴리오에 편입된다면 큰 실세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 염두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헬스케어 시장은 그동안 상당히 모호한 시장이었는데, 이 고가의 예방진단시약이 대중화의 접점으로 많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올해의 키워드라고 합니다. 네, 관련된 기업도 한번 꾸준히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군요. 시종일관 출발 전략, 이노비전의 김진표 대표,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 강남센터의 박세진 연구원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